그날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신발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주방 위에 놓여 있었죠. 그냥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잠깐 나가신 줄 알았어요. 근처 슈퍼에 가셨거나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가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어요. 칼로 뚝뚝 무언가를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요. 그런데 그날은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을 몇 번이고 열어봤어요. 혹시 복도에라도 되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평소 행동 패턴은 어땠나요?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집에 계셨다고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우리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 말입니다. 경비실로 내려가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경찰이 영상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밤 11시경 영상에서 경찰의 손이 멈췄어요. 모니터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엄마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저였습니다. 분명히 저였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엄마와 나란히 걸어나가는 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잠들어 있었어요. 꿈도 기억나요. 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 꿈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엄마와 함께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본인 맞잖아요. 같은 옷, 같은 머리. 부정할 수 없죠? 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저는 그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너무나 명확하게 저였으니까요. 걸음걸이도 체형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영상 속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꿈을 꾼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던 걸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었죠.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였죠.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낯선 누군가의 얼굴이 제 얼굴 위에 겹쳐 있는 걸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이미 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서 물러났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환각인 걸까요?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걸 본 걸까요? 하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얀 천장이 보이는 꿈이었죠. 저는 딱딱한 침대 같은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같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기억 주입률 84%. 안정화 필요. 그 말이 꿈속에서 들렸습니다. 기억 주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깨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눈을 뜨려고 애썼죠.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제 방 천장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엄마도 없고 이상한 꿈도 계속 꾸고 거울에선 이상한 얼굴이 보이고 뭔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엄마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먼저 약국에 갔습니다. 엄마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곳이었어요. 엄마는 혈압약을 드셨거든요. 약사 선생님도 저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약사가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억하시냐고요. 혈압약사로 자주 오셨던 분이요. 약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님이요? 그런 분 모르는데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은 항상 혼자 오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약국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자주 가던 김치찌개 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분명 저희를 알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손님 혼자만 오셨는데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머리를 하러 갔던 곳인데 미용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저만 봤다고요. 어머니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분명히 엄마와 함께 갔던 기억이 생생한데 왜 아무도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 방을 뒤졌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그때 오래된 서랍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걸 집어들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죠. 병원 이름을 봤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H13 연구소.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이름이 아니었어요. 연구소라니.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죠. 영수증 뒷면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이 적어지고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주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허물어진 건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입구는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철조망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벽에는 누렇게 바랜 파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떼어봤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파일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피험자 07번 서윤, 기억 주입 실온, 모성애 반응 테스트.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제 사진이 있었고 여러 날짜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진행 상황, 반응 수치, 그런 것들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실험 대상이었단 말입니까? 파일 옆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피험자는 가족 기억을 실제 인물로 인식 중. 정서적 반응 양호. 실험 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머릿속에 누군가 만들어 넣은 기억이었습니다. 실험의 일부였던 거죠. 저는 피험자였고 제 머릿속에 가짜 기억이 주입된 겁니다. 모성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사랑했던 엄마,
저를 키워주고 돌봐주던 엄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 엄마 품에서 느꼈던 안정감, 그 모든 게 만들어진 기억이란 말입니까? 사라진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믿고 있던 현실이 사라진 겁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으니 바깥은 여전히 밝았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가짜 같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믿을 수 없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의 따뜻한 서연아.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엄마가 있었습니다. 있잖아. 서연아, 그건 괜찮아. 진짜 엄마의 목소리가 엄마가 있잖아. 아니라는 걸요. 서연아, 주입된 괜찮아. 기억이 만들어낸 환청일 엄마가 뿐이라는 있잖아. 걸요. 서연아, 목소리는 괜찮아.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취소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CCTV 영상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의아해했지만 허락해줬어요. 경비실 CCTV실로 안내해줬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얼굴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가 거기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이상한 미소였죠. 입을 열려는 순간 모니터 화면들이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대체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합니다.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이 감정조차 누군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엄마를 잃은 기억으로 살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기억으로 살아갈까요? 기억 실험 피험자 샵 07 상태 불안정